일단 2년 정도 전부터 손흥민 선수의 사우디 이적설은 쭉 보도가 좀 됐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알 이티하드가 상당히 큰 금액의 손흥민 선수의 영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 보더라도 사우디에서의 링크가 또 한 번 이제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사우디는 손흥민 선수를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우디의 관심은 분명 손흥민 선수에게 실제로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 뭐 이번 이적설뿐만이 아니고 그간의 이 2년 동안의 시간 동안 사우디는 쭉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일단은 좀 들고요. 또 이런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게, 사우디 리그 입장에서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같은 어쨌든 리그를 대표할 만한 스타가 지금 분명 필요하거든요. 근데 유럽이나 전 세계를 대표하는 스타는 뭐 당연히 호날두 선수가 우뚝 서 있긴 하지만, 그 이외에도 또 리그를 뭔가 좀 빛낼 수 있는, 사우디 리그의 어떤 존재감을 딱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스타가 필요한데, 사실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 내에서의 최고 스타기도 하지만 아시아 대륙에서도 최고의 스타예요. 이미 수많은 이 아시아의 축구 팬들도 현 시점 아시아 최고의 선수는 누가 뭐래도 손흥민이다, 아이덴티티, 어떤 특징이나 스타성 자체가 아시아에서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아시아 대륙 최고의 선수를 자국 리그에 데려옴으로써 사우디 리그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고, 어느 팀으로 이적을 하건 간에 사실상 손흥민 선수는 리그 최고의 리그를 대표하는 뭔가 스타이자 마스코트 같은 느낌으로 호날두 선수 다음으로 좀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손흥민 선수를 사우디는 쭉 관심 있게 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토트넘과의 계약 기간이 1년 남아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계약 기간이 1년 남아있을 때 이적료를 받고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토트넘도 어쩌면 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들어서 아마 사우디 리그의 관심이 더 본격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토트넘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주전인 손흥민 선수를, 그리고 주장인데다가 누가 뭐래도 지금 팀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거든요. 계약 기간이 1년 남아있다고 해도 이런 핵심 선수 그리고 스타 선수를 내보내는 건 사실 팀 입장에서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팀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준비해야 손흥민 선수를 영입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아마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토트넘을 설득하기 위해서 1억 파운드, 뭐 1억 유로 가까이의 이적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듯 보이고, 여기에 주급 조건과 같은 부분들도 손흥민 선수에게 상당히 좀 풍족한 조건을 사우디 리그 팀들이 좀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역시 사우디 리그가 손흥민 선수를 주시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우디 리그가 스타 선수를 많이 품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리고 사우디가 가장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축구를 통해서 그들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를 통해서 곧 있을 여러 국제대회의 개최, 이걸 통해서 이제 사우디를 마치 뭔가 전 세계적으로 큰 어떤 스포츠의 상징적인 장소이자 메카 같은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대적인 이미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지금 리그 내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지금 사우디가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사우디 리그의 주요 팀들이 굉장히 풍족한 지원과 함께 유럽의 스타 선수들을 지금 영입하고 준비하고 있고 시도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사실 모든 면에 부합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이고, 아시아에서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이고요. 그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를 영입했을 때 미칠 수 있는 파장 효과가 클 거기 때문에 사우디 리그 팀들은 분명 손흥민 선수를 수요할 만하다, 이렇게 지금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리그 팀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결국 이번 이적이 좀 성사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라고 좀 보거든요. 결국 그 가능성을 그들이 긍정적으로 전망할 이유는, 첫 번째로 일단 토트넘 입장에서 봤을 때 계약 기간이 1년 남아있기 때문에, 나이는 사실 손흥민 선수가 92년생이기 때문에 이제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가 물론 정말 팀 내에서는 대체하기 힘든 존재감을 보이긴 했었지만, 냉정히 손흥민 선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전의 시즌들보다는 분명 부진한 시즌이라고도 볼 수 있긴 해요. 데뷔 시즌 이후로 리그 두 자릿수 득점에 실패했던 시즌이 이번 24-25 시즌이 처음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손흥민 선수의 득점 페이스가 좀 꺾였던 시즌이기도 하고, 토트넘이 압도적으로 부진했던 점도 물론 좀 영향을 미치긴 했겠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의 부진한 경기, 혹은 이전보다 뭔가 신체적인 몸놀림이 다소 좀 무뎌진 경기, 혹은 마지막 부분쯤에 이제 발부상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결장을 했던 것처럼 부상 등의 이슈 때문에 컨디션 관리가 제대로 안 됐던 그런 시기도 사실 올 시즌이 유독 좀 많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 구단 입장에서 봤을 때도 손흥민 선수의 나이는 점점 차고 있고, 사실 손흥민 선수가 계약 기간도 이제 1년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는 손흥민 선수의 다음 주자나 아니면 뭔가 대체에 대해서, 혹은 뭔가 정리에 대해서 팀 입장에서는 그 선수가 어떤 선수이건 지금 시기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 리그 팀들은 토트넘이 지금 우리가 제안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손흥민에 대한 제안을 들을 만한 마음이 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 리그 팀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역시
1년 남아있는 선수를 이적료를 받고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 또 손흥민 선수의 나이가 일단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이적료는 점점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큰 이적료를 발생시키려면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전드와의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올 시즌 토트넘이 이제 유로파리그를 우승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17년 만에 토트넘의 무관 이 흐름, 안 좋았던 흐름을 깨트리는 데 성공을 했고, 지금 누가 뭐래도 다들 손흥민 선수를 칭찬하고 팬들도 고마워하면서 정말 손흥민 선수의 위치, 위상이 공고히 토트넘의 레전드로 지금 올라섰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박수 칠 때 떠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듯이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또 토트넘 입장에서도 레전드와 이별을 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이번 여름이라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런 점 때문에 사우디리그 팀들은 지금 어쩌면 토트넘은 손흥민과 이별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이 발표가 됐고 곧 새 감독이 선임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새 감독의 계획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손흥민 정도 되는 선수라면 웬만한 감독은 다 잡으려고 하겠지만, 혹시 새로운 감독 아래에서 새로운 판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감독의 입맛에 맞는 다수의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적 자금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 이적 자금은 일단 선수를 팔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우디리그 팀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1억 파운드가량의 이적료를 부른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도 계산을 했을 때 지금의 1억 파운드 정도의 가격이 선수 한 명을 파는 대신 여러 명의 선수를 사오는 데에는 지금 오히려 더 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느낀다면 손흥민 선수를 판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아마 사우디리그 팀들은 이런 시기나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은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제안을 했을 때 토트넘이 더 받아줄 가능성이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마 사우디리그 팀들의 관심이 그래서 있다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보도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호날두 선수 재계약을 하기 전이긴 했었는데, 호날두가 재계약을 못하면 호날두의 대체자로 알나스르가 손흥민 선수를 좀 영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고요. 물론 지금은 호날두 선수가 재계약을 발표했기 때문에 호날두의 대체자로 손흥민을 노린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호날두가 재계약을 한 이상 이 이적설은 조금 갈수록 희미해질 것이다. 일단 이렇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의 팀은 역시 아릴랄입니다. 아릴랄도 마찬가지로 손흥민 선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는 어느 구단도 구체적인 제안을 아직 하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관심은 갖고 있다는 이야기들은 지금 로마노 기자를 비롯해서 여러 인물들한테 언급이 좀 됐는데, 구체적인 제안은 아직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해야 사실 이 이적료가 더 뭔가 불을 좀 지필 텐데, 아직은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팀들이 관심이 있다 정도, 우리가 이 정도로 지금 단계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제안을 하기 전에 좀 떠보는 단계라고도 생각이 돼요. 여러 관계자들이 있겠지만 토트넘 측에 연락망이 닿는 관계자에게 사우디리그 팀들이 우리가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손흥민의 의중은 어떤지, 구단의 의중은 어떤지, 뭔가 이런 거를 좀 에이전트를 통해서 물어보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지금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우디리그는 아무래도 알나스르, 아릴랄, 그리고 2년 전에 손흥민 선수에게 관심이 있었다고 알려졌던 알 이티하드, 이러한 구단들이 지금 아무래도 상위권을 좀 다투고 있는 팀들이고, 실제로 웬만한 유럽리그 팀들보다도 돈을 더 쓰는 팀들입니다. 중심을 이루는 팀들이고, 그들이 결국은 스타 선수를 영입하면서 사우디리그에 지금 엄청난 이 스타 선수들이 운집해 있는 그 스쿼드와 가치, 리그의 가치를 좀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역시 손흥민 선수가 사우디리그로 가게 된다면 그 리그의 최상위권 팀, 그리고 당연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팀으로 당연히 이적은 할 것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공식적으로는 발표가 나지 않았고요. 근데 지금 여러 이제 유명한 기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적이 임박했거나 감독 부임이 임박했을 때 로마노 특유의 히어리고가 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이 브랜트포드를 이끌었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거의 히어리고 단계까지는 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촬영일 기준이기 때문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오피셜이 떴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도 일단 아마 프랭크 감독이 곧 발표를 하지 않을까, 토트넘 감독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지금 시기에서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된 이유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로피를 딴 것과 별개로 리그 17위, 너무 많은 패배를 리그에서 당했거든요. 이 정도의 패배를 당했는데도 강등을 안 당한 게 용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리그 순위가 강등권 바로 윗순위 17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았던 성적이었는데, 아마 레비 구단주 입장에서도 유로파리그를 우승하고 챔피언스리그 다음 시즌 나가면서 벌게 되는 수익도 물론 있지만 리그 순위가 확 떨어지면서 오히려
손해를 본 부분이 저는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리그 순위대로 차등 지급되는 상금도 그렇고 뭐 중계권료도 그렇고 뭐 물론 프리미어리그는 그 중계권료의 차이가 다른 리그만큼 크진 않다고 하지만 그리고 스폰서십과 뭔가의 계약, 구단의 대외적인 이미지 순식간에 리그 중상위권이나 상위권을 항상 노렸던 팀이 하위권으로 떨어진 시즌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브랜드 가치에도 상당한 손실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리그 운영이 당장 이번 시즌만 문제였느냐? 그러지 않았죠. 토트넘을 2시즌 지휘했는데 첫 시즌이었던 지난 시즌 중반기 이후부터 한 시즌 반 동안 쭉 이어왔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구단 입장에서도 포스테코글루에게 다음 시즌도 리그를 맡겼을 때 되려 좀 불안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많이 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포스테코글루를 지금 시점에 어떻게 보면 유로파리그를 우승했고 팬들도 환호하고 선수들도 기뻐하고 근데 딱 이 시점에서 이별을 하는 게 어쩌면 구단 입장에서도 또 감독을 위해서도 좋은 이별이 아닐까. 아마 토트넘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경지를 좀 통보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이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오게 되는데 이 변화는 역시 토마스 프랭크가 프리미어리그 특히나 다른 상대 구단들과 비교했을 때 재정이나 스쿼드 자체가 아무래도 열악할 수밖에 없는 브랜트포드를 이끌고 꾸준히 중위권의 성적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검증된 감독인 거죠. 그리고 자신만의 전술적인 색채가 확고하고 선수들의 개개인의 능력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감독, 리그 운영에 있어서도 검증이 되어 있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서 토트넘 구단이 프랭크 감독에게 접촉을 한 것 같은데 역시 이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비교하면 조금 더 직접적인 축구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후방에서 전방으로 롱패스도 많이 나가는 편이고 뭐 단순히 롱볼 축구를 하는 건 아니지만 롱패스가 자주 뿌려진다는 건 그만큼 팀의 수비 공격 전환 자체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리고 포스테코글루와 비교하면 전술이 굉장히 유연해요. 백3를 쓸 때도 있고 백4를 쓸 때도 있고 4-3-3, 3-4-2를 쓰는 이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데다가 상대팀에 따라서 수비라인 높이를 항상 유연하게 설정하는 감독입니다. 어쩔 때 강팀을 만날 때는 확 내리고 잡을 만한 팀을 만날 때는 올려서 공격적인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전술적인 유연성이 이제 담보된다는 점에서 포스테코글루의 다소 뻔했던 경기 운영과는 확실한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프로필이 있는 거죠. 토트넘은 거기에 이제 기대를 걸고 지금 프랭크 감독을 선임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좀 열기 위한 준비에 좀 나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손흥민 선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많이 믿고 따랐던 것 같아요. 선수들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많이 좋아했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 손흥민 선수가 팀을 떠날 수 있다는 이적설이 나오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팀을 떠나면서 뭔가 믿고 잘 따랐던 스승을 잃은 손흥민 선수도 어쩌면 본인이 여기서 이적을 좀 생각할 타이밍이지 않겠느냐. 해외 기자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을 더 다루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은 뭐 3-4-2-1 포메이션을 쓰건 아니면 4-3-3의 포메이션을 쓰건 주로 이제 공격진을 안쪽으로 좁혀서 좌우에 있는 공격수들 아니면 미드필더 같은 선수들이 상대의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을 노리는 형태를 많이 가져갑니다. 이 공간을 주로 전술적으로 하프스페이스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측면과 중앙 사이 공간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처럼 왼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와서 상대 골문을 잘 타격하는 선수 뭐 손흥민 선수 골장면 보면 가마차기 아니면 꼭 골이 아니더라도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동료에게 패스를 건네주는 이런 플레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측면 넓은 공간에 배치되는 것보다는 하프스페이스 쪽에서 좀 더 맴돌게끔 하는 게 본인의 마무리 능력, 아주 영리한 패스 시야, 동료 지원 능력, 축구에 대한 센스 이런 게 나오게끔 하는 데는 더 탁월하다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그 하프스페이스 활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감독입니다. 어떤 전술을 써도 좌우측 하프스페이스를 비워두는 법이 없어요. 항상 그쪽에 위치한 선수들에게 공격적인 침투를 맡겨서 박스 안의 숫자를 늘리고 그러면서 좀 더 빠른 공격으로의 전환, 다이렉트한 공격. 박스 안의 숫자가 늘어야 이제 그쪽으로 볼을 직접적으로 뿌리면서 더 많이, 더 공격적으로 상대를 몰아붙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어하는 게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기 때문에 하프스페이스 활용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토트넘 팀 내에서는 하프스페이스 활용을 가장 잘하는 선수는 손흥민이죠. 그래서 해외 기자들은 사실 시기상 이게 꼭 토트넘 손흥민이 아니더라도 이런 배경에 있으면 새 감독이 부임했을 때 항상 나이가 많은 선수에 대한 이적설을 해외 기자들이 자주 다루곤 합니다. 특히 계약 기간이 1년 남아있다면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이적설이 나오는 건 저도 충분히 타이밍상 이해는 되는데
근데 저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세 판 짜겠다고 마음먹으면서 손흥민 선수를 내보낼 거라고 생각이 되진 않아요. 일단 브랜트포드 때 잘 활용했던 은베우마 같은 선수는 지금 저희 촬영 시점으로는 토트넘이 아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이 좀 가까워 보이는 게 사실이고, 손흥민 선수는 이미 팀 내에서 그 하프스페이스 활용을 가장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토마스 프랭크 감독 입장에서도 전술적으로 지금 당장 성적을 내기에는 손흥민 선수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느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새 감독이 스쿼드에 뭔가 자신의 입김을, 자신의 의지를 표명할 기회를 토트넘 구단에서 만들어준다면 아마 프랭크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잔류를 요구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이야기를 들었던 내용을 들어보면 이 사람을 왜 손흥민 선수 진짜 팔 것처럼 얘기하지? 라고 하셨을 텐데 반대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판매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유들, 가격이나 여러 가지 면을 좀 말씀드렸지만 그러지 않을 이유도 명확합니다. 일단 지금 당장 손흥민 선수의 그 역할, 기량, 활약을 대체할 선수는 없어요. 지금 손흥민 선수는 팀 내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당장 리그 성적도 너무나도 불안정했던 이번 시즌의 토트넘이었고, 다음 시즌은 무조건 리그 순위를 일단 끌어올려야 다시 토트넘 허스퍼의 위상을 좀 리그 내에서 되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시즌은 심지어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팀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 이미 지금 팀의 코어를 이루고 있는 핵심 선수를 더 강해져야 될 시점에 내보낸다? 얼마를 받건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도박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토트넘이 가격, 사실 1억 파운드 정도 되는 금액이면은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 1,400, 1,500 이런 정도의 금액인데, 그 정도 금액이면 누구나 솔깃하죠. 근데 실익을 잘 따져봐야 된다고 좀 봐요. 오히려 지금 손흥민 선수를 파는 게 구단 입장에서는 훨씬 더 모험수일 수 있다. 이게 전력 보강이 제대로 안 되면, 그러니까 손흥민 정도 되는 급의 선수를 바로 대체하지 못하면 그대로 전력 누수로 이어지면서 올 시즌 리그 성적이나 이런 위험한 선택을 과연 토트넘이 할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일단 좀 남아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에서도 스타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스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 허스퍼의 구단 수익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리그 팀 내 최고의 스타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지는 수익이 토트넘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아요. 마케팅 효과가 있는 거죠. 당장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우리나라가 손흥민 선수를 많이 응원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을 구매하거나 토트넘의 현장에 가서 경기를 직관하거나 굿즈를 구매하거나, 여기서 벌어들일 수 있는 구단의 수익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아시아에서도 손흥민을 좋아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 최고의 스타로 인정을 하는데, 이 선수를 바로 판다고 하면 구단 수익에 있어서도, 이거는 마케팅적인 이 효과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어려움을 좀 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거는 현지 팬들의 반발이 좀 예상돼서인데, 앞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기 운영, 성적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경지를 토트넘이 고민할 만했다, 선택할 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보다 많은 현지 팬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경지를 굉장히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포스테코글루는 어쨌든 17년 만에 토트넘의 무관을 깨준 감독이고, 팬들과의 관계 맺음이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프레드 하면서 포스테코글루가 팬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할 때 팬들도 막 환호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되게 많은 응원을 건넸는데, 그 뒤에 구단에게서 내려진 결정은 결국 경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모든 현지 팬들이 그 경질을 반대했던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은 현지 팬들이 포스테코글루 경질이 과연 옳은 선택이냐, 구단의 선택이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마당에 주장까지 판매를 한다면, 현지 팬들 입장에서는 우리 팀 지금 뭐하냐, 토트넘 지금 뭐하냐, 레비 회장 지금 뭐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너무 극심한 반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현지 내에서의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손흥민 선수를 판다? 이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경질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했던 그 목소리보다도 더 큰 목소리가 반발이 나올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트넘 구단 입장에서도 이 선택은 굉장히 큰 모험수다, 이렇게 지금은 바라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선수 본인의 결정은 누가 뭐래도 존중을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선수 본인의 결정이고, 사실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시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타 리그나 타 대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도 사실 일을 하는 목적이, 사회인으로 일을 하는 목적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함인데, 축구 선수들에게도 그 돈은 당연히 큰 역할, 큰 지분을 차지합니다. 그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뭐래도 손흥민 선수의 판단이고, 그거는 충분히 내려질 수 있는 결정이고, 손흥민 선수는 이미 2년 전에 사우디 제안을 본인이 직접
거절 의사를 밝히고 오히려 남아서 도전을 했고 실제로 그러면서 항상 꿈꿔왔던 토트넘에서의 트로피 결국은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이번에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시기상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나는 이제 토트넘에서 할 걸 다 했다. 물론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 무대를 뛰는 거나 뭐 리그에서의 또 주장으로서 계속 좋은 또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성적을 내는 것, 리그에서의 기록을 늘려가는 것,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기록을 늘려가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토트넘 커리어에서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기는 하지만 선수 본인이 내가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나도 이제 새로운 대륙에서의 뭐 새로운 무대를 즐기고 사실 프리미어리그가 워낙 이 신체적인 많은 부하를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경기 수도 많고 공수 전환 빠르고 나이가 찬 선수들에게 쉬운 무대는 아니죠. 오히려 사우디 리그에서 조금 더 몸을 관리하면서 뛰는 게 장기적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데 낫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건 저는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무조건 뭐가 맞다라고 얘기를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거는 손흥민 선수의 결정의 문제니까요. 근데 그냥 개인적인 예상을 하자면 저는 그간의 정황상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왠지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토트넘 허스퍼 소속으로 또 한 번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가 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손흥민 선수가 본인의 주장으로서 토트넘 허스퍼에 남았을 때 다음 시즌에 또 팀을 위해서 해줘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걸 손흥민 선수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팀에서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느낄 때 본인이 나가는 그림은 좀 안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좀 들고 그리고 일단 손흥민 선수가 런던 생활도 좋아하는 데다가 토트넘 허스퍼에 대한 애정이 이미 우리 생각 그 이상이라는 거를 워낙 여러 차례 우리가 좀 느꼈기 때문에 그 애정대로라면 아마 손흥민 선수는 계속해서 토트넘과 같이 하는 그림을 좀 원하지 않을까. 그간의 이 손흥민 선수를 바라봤던 입장에서는 그런 선택을 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것과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충분히 손흥민 선수는 지금 시기에서의 선택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해도 저는 존중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저는 숫자가 항상 약해서 제가 말하고도 나중에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약간 좀 바꾸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전 80 잔류 20 이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20%도 어쨌든 0%는 아니기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근데 저는 예상하라면 80% 정도로 이제 잔류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팬분들은 아니야 90대 10이야 라고 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보다 낮게 예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80대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는 당연히 내년 월드컵을 목표로 하고 있을 거고요. 또 내년 월드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소속팀을 옮기는 게 조금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월드컵을 1년 남긴 상황에서 그 1년 동안 최대한 많은 경기에 뛰면서 몸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아예 뛰어보지 않은 새로운 무대에 진출하고 새로운 리그에 진출하고 만약 여기서 적응을 못하거나 본인이 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그게 곧 월드컵에서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좀 참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일단 지금 손흥민 선수의 목표는 당연히 내년 월드컵을 준비하는 걸 거고 그 월드컵을 위해서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대표팀의 경기력이 좀 많이 올라오긴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선을 어쨌든 통과하면서 우리가 또 한 번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하긴 했는데 사실 월드컵 예선 기간 동안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의 경기력에 만족하셨던 팬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선수 개개인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아직 팀의 확고한 시스템, 어떤 전술 이런 부분이 완전히 준비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일찍 본선 진출을 확정했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동안 다른 나라 팀들과 여러 차례 친선전을 가지면서 뭔가 우리가 이제 다른 대륙의 강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좀 대비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손흥민 선수는 누가 뭐래도 그냥 클럽팀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가장 많은 경기를 뛰고 이제 부상 없이 컨디션 관리에 최대한 집중해주고 그러면서 소속팀에서 꾸준히 좋은 폼을 유지하면서 이제는 토트넘의 감독도 바뀌고 달라질 거니까 포스테코글루보다는 그래도 손흥민 선수를 좀 득점할 수 있게 잘 활용해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토마스 프링크 감독이 거기서 이제 잘 활약해주고 몸 관리만 잘 해주면 충분히 내년 월드컵을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준비는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